안녕하세요. 네, 달려라 병원 박재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손목터널 증후군, 카팔터널 신드롬에 대해서 제 손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방아쇠 수지라는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준비물 별거 없고 제 손이 준비물 또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방아쇠 수지 말이 참 재밌죠? 방아쇠 수지는 우리 방아쇠라는 게 총의 방아쇠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방아쇠입니다. 왜 이름이 방아쇠 수지로 됐는지, 그것은 손가락을 이렇게 굽혔을 때 잘 굽혀지는데 펴려고 그러면 이렇게 안 펴졌다가 딱 펴지거나, 또는 굽힐 때 안 굽혀지다가 딱 걸리면서 굽혀지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딸깍딸깍 거린다 해서 방아쇠 수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병은 어느 손가락에 특별해서 생기는 건 아니고 모든 손가락에 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지에 생기는 경우도 많고 그 외의 손가락에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병은 어떻게 보면은 그 힘줄, 손가락 힘줄과 관련이 있는 병인데요. 손가락마다 다 손가락을 굽혀주는, 이렇게 굽히는 역할을 하는 힘줄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그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서 또 힘줄이 지나가는 그 터널이 있거든요. 의학 용어로는 활차 또는 풀리라고 하는데, 그것에 염증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개 증상은 손가락 전체적으로 뻣뻣하거나 아까처럼 걸리는 현상이 있거나, 아니면 요 부위, 요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 손금이 있는 부위 말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손목 쪽, 한 1cm에서 2cm 정도 손목 쪽으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손가락 통증 하면 환자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은 류마티스 관절염보다 이 방아쇠 수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병은 대개는 우리 크게 그 두 그룹 정도가 있는데, 많이 호발하는 부위가요. 호발하는 연령이요. 우리 중년의 여성분들, 우리 중년 여성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가사일 또는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자녀들로 인한 스트레스, 참 고생이 많죠. 그런데 병도 많아요. 그때 이 방아쇠 수지도 같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신생아 때, 신생아 방아쇠 수지가 또 있을 수 있어요. 태어났는데 우리 아이 손가락이 굽혀지지가 않거나, 아니면 굽혀졌는데 펴지지가 않거나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개 신생아 방아쇠 수지는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대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중년의 여성분들에게 생기는 이 방아쇠 수지인데요. 방아쇠 수지는 치료 방법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진단만 잘 된다면 치료는 특별하게 어렵지 않은데, 치료 방법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주사 치료인데요. 자, 아까 이 병 있는 부위가 이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 부분, 이 부위에다가 주사 치료를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스테로이드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가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겠죠. 하지만 스테로이드가 아주 좋은 약입니다. 다만 오용, 남용하면 안 좋은 것인데요. 자, 제가 손으로 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쪽 손이다 그러면 손가락을 굽히는 힘줄이 손 끝에서부터 쭉 연결되어서, 자, 여기 손목 터널 있는 곳까지 지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굽혔을 때 힘줄이 밖으로, 앞쪽으로 막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가락이 지나는 그 터널이 있는데요. 그 터널이, 자, 펜이 또 두꺼워서 활차라는 것입니다. 활차는 이렇게 이 부분에 이렇게 있겠죠. 여기 이제 요 부분 말고도 요 손가락 내에도 활차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아쇠 수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 활차는 힘줄의 터널은 요거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A1 활차라는 건데요. 이제 약간 그 동그란 모양이다, 윤상 모양이다 해서 애뉴라 애뉴라 폼의 풀리다 해가지고 A1 활차라고 합니다. A1 있으면 또 A2도 있고 A3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오늘은 A1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이전에 먼저 우리 주사치료는 요 부분에다가 주사를 주는 거예요. 주사를 주게 되면 주사액이 위아래로 쭉 퍼지게 되겠죠. 이 터널을 따라서, 이 힘줄을 따라서 주사를 놓을 때 보면은 손 끝까지 약이 들어가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주사가 잘 들어갔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보통 초음파를 이용해서 또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한 주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 대부분 좋아져요. 예, 일단 아픈 건 대부분 좋아지고 거의 95% 이상 좋아지고요. 다만 손가락 걸리는 게 좀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완치가 된 것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아프지 않으니까 제낼만 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스테로이드 이제 주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개는 다 증상만 가라앉히는 것 아니냐, 시간 지나면 또 아프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걸리거나 그런 현상이 남는다면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일부분에서는 다시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사를 또 한 번 주면 돼요. 예. 또 한 번 주게 되면 또 그 중에서 또 상당수가 낫습니다. 하지만 또 재발한다. 예. 그때는 주사 치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주사 치료를 한 번 내지 두 번 했는데 또 자꾸 재발한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주사를 놓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주사에 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또 주사의 효과 또 효과가 있는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의미 없는 주사를 맞을 필요는 없겠죠. 그럴 때는 간단하게 수술을 하는데요. 수술은 제가 또 이거 손 지우고 오겠습니다. 짜잔. 자,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자, 우리 방아쇠수지가 이런저런 치료를 해도 잘 안 나을 경우, 자꾸 재발할 경우 간단한 수술을 하는데요. 되게 수술이 매우 간단합니다. 예, 환자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이걸 수술이라고 부르기도 사실은 민망합니다. 왜냐면 시간당 5분이면 되고 마취도 그냥 그 수술 부위에 국소 마취만 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 아까 A1 활차가 있는 부분에 한 1cm의 절개를 넣는데요. 이렇게 절개를 넣어서 아까 그 힘줄이 지나가는 데 있잖아요. 그 힘줄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또 A1 활차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해서 그 활차를 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좁아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좁아져서 꽉 조고 있는 거잖아요. 그 힘줄을 A1 활차가. 그래서 그 좁아져 있는 활차의 일부분을 절개를 해서 이렇게 열어서 힘줄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힘줄이 걸리지 않으니까 다시 재발하지 않고 확실하게 잘 나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국소 마취만 하면 되고 또 손가락을 수술이 끝난 후에는 봉합을 하겠죠. 그렇게 봉합을 하는데 봉합한 상처는 2주 정도 지나면 다 낫습니다. 그러면 2주까지 손을 아예 못 쓰냐? 그것은 아닙니다. 2주까지 물대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하지만 손은 사용은 오히려 더 하는 게 좋습니다. 손을 사용을 안 한다면 예를 들면 한 2주 동안 기부스를 해놓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손가락이 굳어져서 나중에 재활할 때 더 힘들고 오히려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손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우리 분식집 하시는 환자분이 오셔서 수술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수술을 하시고 그냥 글러브 끼고 장갑 끼고 분식집 하셔도 일을 하셔도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수술을 했었는데요. 정말 그랬어요. 그분은 수술하시고 나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썼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손 사용에 대해서 대개는 주부들이 이런 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가사일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거 내가 이렇게 수술하면 누가 집안일을 하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사실은 환자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 할 분 많습니다. 가족들 있잖아요.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족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스스로도 글러브 끼고 일을 한다면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이
잘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주째 실밥을 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실밥을 풀고 나서는 특별한 문제 없이 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별로 보여드린 건 없고 말만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암튼 네, 저는 사실은 이런 병만 치료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환자들이 잘 낫고 치료도 쉽고 환자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